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의 하나인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지요. 햄릿은 갈팡질팡 오왕좌왕 하다가 결국 사랑하는 연인도 잃고 부모도 잃고 자신도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뒤부터 햄릿은 우유부단함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지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여러모로 지금 고민이 많을 걸로 보는데 그런 우유부단함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추운 날씨에 단식을 얕은 결단했습니다. 지소미아 철폐 또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가 외관상으로는 명분이었는데요. 지소미아 문제는 일단 봉합이 되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문제 또 보수 통합 등 당내 상황도 단식의 한 배경이 되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상이 지금 급하게 변하고 있고 국민이 저 앞에 멀찌감치 가고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 그동안 온실 국회에서 화석이 되어버렸으니 총선을 앞두고 매를 단단히 한번 맞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자유한국당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슈가 된 김무성 의원 그리고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 황교안 대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세 가지를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남북 문제를 주도하면서 문재인 정권 1기를 이끌었던 임종석, 조국, 유시민 지원 세력 등 이들이 주축이 된 강경 좌파들이 이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권력 투쟁에서 저는 밀려나고 총선을 앞두고 지금 새로운 세력이 권력을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진표 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도 또 이낙연 총리의 당 복귀도 모두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더 긴장해야 합니다. 둘째는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인데요. 황교안 대표도 그래서 단식을 하고 있지만 저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왜? 무엇보다도 이 법들이 국회 원칙도 다 뭉개고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법안들이기 때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국회 다양성 또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뜯어보면 지금 같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국 정치 상황에서 초선 비례대표가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4년이 지금 다 지나가도록 아마 한번 본인들에게 물어보세요. 국회 곳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상임위 10몇 개 산하기관들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회 관행부터 확 바꿔야 합니다. 공수처법을 또 보면요. 핵심은 고위공직자 수사처장 자리 그 인사권한을 결국 대통령이 갖겠다는 건데 법안 자체도 홍콩, 싱가포르 법을 껍데기만 뺏긴 졸속법이지만 이념 선동에만 능한 이 문재인 정권이 독재로 빠지기 딱 좋은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국 일가 수사 문제인데요. 지금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당사자인 조국은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국민들도 관심에서 슬슬 멀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수만 개 낙하산 인사들의 비리들도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조국 사태의 결론이 이들에게 경계가 되고 또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또 국민 자존심도 걸린 문제였으니까 끝까지 이 거짓말과 국민들이 맞서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무성 의원입니다. 탄핵에 관계된 의원들 다음 총선에서 한번 쉬자. 지난 총선 때 살생부가 사실은 있었다. 그런 고백도 했습니다.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를 비난한 박지원 또 이재정 의원을 향해서 강하게 비난도 했습니다. 보수 우파 지지자들은 오랜만에 바른 소리 좀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황교안 대표가 경계를 해야 합니다. 자칫 독배를 마실 수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총선 살생부 얘기에 본인 부분은 싹 뺐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대통령을 하려 하다가 반기문을 후계로 준비하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삿바 싸움 차원인 지난 총선에서 자기 사람들 많이 심으려고 하다가 결국 갈등이 깊어졌고
탄핵을 주도했다는 것이 여의도의 정설입니다. 바른미래당을 만들어서 반기문을 옹립하려 했다.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반기문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놓고 뒤에서 권력을 장악하려 한 그런 업무가 있었던 거지요. 그 무렵부터 청와대의 비밀도 사실상 새어나가기 시작했고요. 유승민 의원도 어찌 보면 김무성 의원에게 저는 쏘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보수 통합이 중요한 시점이니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최근 움직임, 또 다른 위험한 급무술수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황교안 대표는 감지하고 대처하기 바랍니다. 정치에는 적의 적은 동지라는 말도 있고 정치는 손바닥이 세 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사심을 버리고 현역 의원들 두려워하지 말고 공정하게 국민이 원하는 과감한 정치 혁신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김세현 의원 표현이 좀 거칠어서 당 내부에서 불만과 공격이 쏟아졌지만 저는 결단하기 힘든 내부 성찰을 보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포용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 중에 쉬운 길을 걸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황교안 대표 이번 단식을 두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도 많이 들리지만 저는 황교안 대표가 국가 선열들에게 마음이 닿아서 지혜도 구하고 또 큰 정치 구상도 하는 의미 있는 고통스럽지만 그런 단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자살하고 탄핵되어서 감옥에 가고 광화문에 수십만 국민이 갈갈이 찢겨져서 이 추운 겨울에도 목이 쉬어라 외쳐야 하는 한국의 현실. 변화를 바라는 국민 목소리에 이제 정치권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